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 호조에 힘입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크게 제쳤을 걸로 관측되는데요. 이번 하이닉스 실적을 두고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먼저 올라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권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선 하이닉스가 발표한 이 구체적인 실적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네, SK 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14일 공지를 했습니다. 네. 전분기보다 29% 늘어난 수준이고요. 이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6조 8천억 원대를 이제 크게 웃돌면서 이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영업이익은 경쟁사이자 세계 메모리 1위 업체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을 추월했을 가능성을 좀 키우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이 DS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한 1조 원 정도 한 4조 원 가량으로 여의도 증권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이번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DS 부문을 약 2배 가까이 그렇게 좀 추월을 한 셈인데요. 네. SK 하이닉스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면서 디램과 낸드 모두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10%대 중반으로 올라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라고 이번 호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이제 오늘 하이닉스 주가도 한 1% 넘게 상승해서 장을 마쳤는데, 이 하이닉스의 원래 주력 사업이었던 그 메모리 반도체 쪽 업황이 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실적을 방어했다라는 건 이게 아무래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이제 잡은 게 한몫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기의 침체가 좀 장기화되면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전방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최근 이 레거시 메모리,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의 이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메모리 업황의 둔화에도 SK 하이닉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 AI 붐의 수요가 폭증하는 고성능 D램,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실적 방어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예. SK 하이닉스는 AI 학습과 그리고 추론용으로 쓰이는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HBM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의 강자로서 입지를 좀 굳힌 건데요. 네. 지난 3월에는 HBM 5세대인 HBM3 8단을 업계 최초로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12단 제품도 최초로 양산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하이닉스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세계 반도체 업계의 어떤 실적 향방을 가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현재 AI 칩의 수요를 독식하는 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가느냐 마냐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세계 1위 이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번 3분기에 이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TSMC 3분기 순이익은 3,250억 대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54%나 급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시장 전망치였던 3천억 대만 달러도 뛰어넘었습니다. TSMC 회장은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AI 수요는 리얼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내내 고객들의 강력한 AI 수요를 지속해서 관찰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인공지능 이 사업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그 전통적인 IT 강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네. 이 삼성전자는 수요가 둔화되는 기존 레거시 D램에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급증하는 HBM에서는 하이닉스에 좀 주도권을 내주면서 후발주자가 됐는데요. 네. 이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역시 기대 이하였습니다. 메모리 부문에서 이 HBM 비중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실적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로서 공격적으로 이제 HBM 기술 개발이나 어떤 사업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엔비디아 공급망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가 HBM3 8단과 12단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좀 설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HBM3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와의 사업화가 지연됐다라고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는 이 TSMC와 직접 경쟁하는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실적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파운드리와 시스템 설계를 포함하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문은 수주 부진과 그리고 낮은 가동률이 겹치면서 3분기에 한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낸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과 반도체 업계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0.1%에 그쳐 수출은 0.4% 뒷걸음. 네, 이 아직 확정치는 아니긴 한데 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하고 또 이 시장 전망치를 모두 크게 밑돌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경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이게 올해 3분기 성장률의 전망치를 전분기 대비 0.5%로 내놓았거든요. 예. 그리고 연합인포맥스가 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전망치도 전기 대비 한 0.5% 성장이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나온 3분기 속보치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에 그쳤습니다. 네.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0.2%보다는 반등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를 하게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부에서는 쇼크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경제원에서 수출 증가세가 이번 달 들어서 꺾였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수출이 주춤해진 게 결국은 이렇게 성장률 부진으로 이어졌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성장률을 이제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와 화학 제품 중심으로 0.4%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 순수출이 마이너스 0.8%포인트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순수출이 성장률을 거의 1%포인트 가까이 깎아 먹었다. 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려했던 내수 같은 경우에는 0.9%가량 성장률을 좀 끌어올린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네. 내수 세부 항목별로 이 성장 기여도를 보면 설비 투자 그리고 민간 소비, 정부 소비가 좀 호조를 보여서 성장률에 플러스 도움이 됐고요. 네. 반대로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주저앉힌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이게 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데 하필 이런 좀 주력 품목들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 GM의 파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때문에 이 자동차와 2차 전지 같은 이 화학 제품의 수출이 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반도체와 같은 이 IT 품목의 수출도 좀 쉽게 살아나지 못하면서 2분기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는데요. 네. 한국은행은 이번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이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추가 기준금리를 언제 그리고 얼마나 인하할지가 어떤 이 성장률에도 달려서 또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성장률 발표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죠? 네, 아무래도 이 성장률 지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기준금리를 베팅하는 채권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채권 시장은 이번 3분기 성장률을 충격적인 수준이다라고 좀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1월에도 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 추가 인하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예.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를 보였었는데 그때는 1분기가 너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무덤덤하게 지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3분기에 0.1% 성장을 놓고서는 결국 한국은행이 이야기했던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채권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일부 딜러들은 현재 국내 채권 시장이 10월에 이어서 11월 연속 인하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채권 금리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딜러들은 당장 11월 인하 베팅이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내년 초순까지 인하 기대감은 계속 커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10월 금리 인하에 이어 11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 베팅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보다는 내년 성장률이 더 걱정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 분기별로 평균 0.7%씩 성장을 해야 겨우 연간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3분기 성장률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당초에 예상했던 그 수치랑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전망치를 뭐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 하는 전망치와 이번 발표치의 차이가 나도 좀 너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전망치 숫자가 좀 이제 무의미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부 딜러들은 이제 시장은 한국은행보다는 정부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야 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지난 10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게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고 했는데 네. 이 총재의 이런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성장 지표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과연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금리 인하 속도가 하는 얘기보다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의미인데요. 네. 한국은행은 오늘 3분기 GDP 설명회를 통해서 당초 한국은행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였던 2.4% 성장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4분기에 전기 대비로 1.2%는 성장을 해야 연 기준으로 이제 2.4%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셈이고요. 네. 그러면서 다음 달에 내놓는 연간 전망치 발표에서 이 숫자가 2.4라는 숫자가 하향 조정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